잘할게, 고칠게, 변할게 이 말이 통했으면 애초에 헤어지지도 않았겠죠. 이것부터 제대로 알아야 재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애작가 플랜상담사 기훈쌤이에요. 왜 자꾸 날 서운하게 만들어? 이 말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뭐가 그렇게 서운한데? 어떤 게 서운하길래 그래? 근데 시원한 대답은 잘 안 나와요.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합니다. 아 몰라, 그냥 쌓였어. 말해봤자 똑같아. 됐어,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그래도 이때 포기하지 않고 상대 마음 풀어주려고 보통 이렇게 말하죠. 내가 더 잘할게, 고칠게, 진짜 다 바꿀게.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순간 상대방은 서운함이 풀리기보다 오히려 더 단호해집니다. 왜일까요? 서운함으로 끝난 이별에는 항상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데 대부분은 그걸 전혀 다른 문제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상대가 서운해졌던 진짜 의미, 그리고 왜 잘할게 라는 말이 상대 마음을 더 닫아버리게 했는지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 영상 안 보고 또 잘못했어, 잘해줄 수 있어 로 재회 시도했다가 넌 끝까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구나, 이 말로 끊어지는 게 싫으시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서운함의 진짜 의미 첫 번째, 선택의 순간마다 항상 뒷전이어서. 상대가 서운하다고 말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요. 내가 표현이 부족했나? 조금 더 깊게 보자면 서운함의 핵심은 사랑의 양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에서의 위치입니다. 사람은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이걸 느껴요. 내가 이 사람 인생에서 몇 번째일까? 이거는 의식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순간들에서 조용히 쌓여요. 연락이 늦어졌을 때, 약속이 미뤄졌을 때, 힘들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이야기하자 라고 끝났을 때.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아요. 문제는 이게 반복될 때입니다. 그럼 상대방 머릿속에는 이런 결론이 나버려요. 이 사람 인생에서는 항상 다른 게 먼저고 나는 늘 뒷전이구나.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빠서 그랬어, 일이 너무 많았어, 이 말은 해명이 아니라 확인 사살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뒤였다는 거지. 이렇게 서운함이 깊어질수록 상대방은 더 이상 날 우선순위로 두어줘 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하죠.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말해봤자 똑같아.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거예요. 내가 놓으면 끝나는 연애, 내가 중요하지 않는 연애를 더는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별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앞으로 더 잘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상대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미 느낀 건 행동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관계 전체에서의 자기 위치예요. 상담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쌤, 저는 뭘 잘못했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저 그렇게까지 나쁜 남친, 나쁜 여친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상대가 떠난 이유는 그 사람이 느낀 자기 위치 때문입니다. 이걸 정확히 짚지 못하면 아무리 사과하고 아무리 다짐해도 상대는 계속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여전히 핵심을 모르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상대가 언제, 어떤 순간에 나는 선택이 아니구나 라고 느꼈는지. 이건 관계 흐름 전체를 봐야 알 수 있어요. 아래 링크에 그 사람이 서운했던 순간들, 기억나는 장면들을 같이 적어주세요. 함께 봐드릴게요. 서운함의 진짜 의미 두 번째, 더 이상 나를 신경 쓰지 않아서. 넌 예전 같지가 않아. 이 말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해요. 야, 사람이 어떻게 처음이랑 똑같아. 연애 초반이랑 지금이 같을 수는 없잖아. 물론 맞는 말이에요. 진짜 뺨 맞을 수도 있는 말. 이별로 이어지는 서운함은 처음과 같지 않아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연애 초반에는 상대가 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행동으로 계속 확인해요. 처음엔 어땠나요? 연락이 늦어지면 그 이유를 설명했고, 약속 하나에도 신경 써줬고, 상대 반응에 계속 맞춰왔죠. 이런 행동들은 상대로 하여금 내가 진짜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해줬던 거예요. 근데 관계가 안정화되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제는 말 안 해도 알겠지.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이걸 편해졌다 라고 느끼지만 상대는 그 변화를 전혀 다르게 해석해요. 아, 이제 나는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구나. 이 순간부터 상대의 기준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언제나 날 신경 써주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상황이 생겨야 신경 쓰는 사람으로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앞으로 더 잘할게 라는 말은 잘 통하지가 않아요. 이 인식이 한번 자리 잡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노력은 진심이 아니라 위기 때만 꺼내는 임시 대응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연락이 늘고 이벤트를 해주며 잘해줘도 고맙긴 할지언정 상대 마음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오래 안 가겠지. 딱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운함은 뒤늦게 잘해준다고 혹은 노력의 양을 늘려봤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건 더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느꼈던 기준의 의치를 다시 맞추는 작업이에요. 이걸 못 맞추면 다시 만나도 똑같은 이유로 다시 서운해진다는 걸 그 사람은 알고 있거든요. 서운함의 진짜 의미 세 번째, 혼자만 이끄는 관계라고 느껴져서. 서운함으로 끝난 이별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딱 이 지점이에요. 상대가 서운하다고 말했을 때 여러분은 이런 반응을 하진 않았나요? 왜 또 그래? 여러분은 상황을 정리하려고 한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상대 마음은 조용히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상대가 원했던 건 해결책도 설명도 그리고 누가 맞고 틀렸는지도 아니었거든요. 혹시 이런 적 없었나요? 예전보다 투정이 줄고 토라져도 그냥 금방 넘어가고 서운하다는 말 자체가 점점 줄어들게 된 지점, 그리고 그걸 이젠 괜찮나 보다 라며 넘기진 않았나요? 근데 그건 괜찮아진 게 아니라 공감받을 기대를 접었다는 신호였어요. 상대의 서운함을 욕으로 받아들이고 기준이 너무 높다고 느꼈지만 사실 그 사람이 원했던 건 뭔가를 더 해달라는 게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을 그냥 딱 한마디,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상황이라면 서운할 만하네, 이런 한마디라면 충분히 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 서운함도 눈 녹듯 녹았겠죠. 하지만 결국 그 한마디가 없어서 상대는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말해도 바뀌는 게 없구나, 바뀌려고 노력할 생각조차 없구나. 그래서 서운함으로 끝난 이별은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준비된 이별인 경우가 많습니다. 괜찮아진 게 아니라 조용히 기대를 내려놓은 거니까요. 서운함으로 헤어진 사람의 시선은 지금 굉장히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이별 직전까지 서운했던 기억만 계속 반복해서 떠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싸웠던 장면, 내가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순간, 말해도 바뀌지 않았던 경험들, 이게 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고칠게, 앞으로 안 그럴게 이렇게만 접근하면 상대는 당연히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또 똑같은 말이네. 상대가 보고 싶은 건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관계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필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서운함으로 자주 싸웠던 커플이 꽤 오래 유지되었다는 건 서운한 것과 별개로 분명히 잘 맞았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미 놓아버리고 말았을 테니까요. 문제는 이별 이후 상대 머릿속에는 그 잘 맞았던 부분들까지 전부 다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서운함이 너무 강해서 이 좋았던 기억마저도 덮어버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럴 땐 단순한 사과 메시지가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상대가 느꼈던 서운함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두 번째, 그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기준을 보여주고, 세 번째, 우리가 왜 잘 맞았는지 상대가 스스로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 이게 함께 들어가야 상대 시선이 서운함 하나에서 관계 전체로 넓어질 수 있어요. 이거 놓치면 아무리 너를 쓰더라도 상대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가 달라졌다는 건데 이 생각만 남아요. 그러니까 재회 연락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정리해야 할 게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하지만 끝끝내 나를 놓아버린 이유, 이 두 가지가 같이 잡혀야 말해볼 가치가 있는 재회 연락 멘트가 나옵니다. 이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내는 연락은 결국 상대를 더 단호하게 만들 뿐이에요. 혼자 정리하다가 머리만 더 복잡해진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그 사람과의 연애 흐름, 서운함에 쌓였던 순간들 편하게 적어주세요. 같이 정리해드릴게요. 이렇게 오늘은 그 사람이 서운했던 이유, 그리고 왜 잘할 기가 통하지 않았는지까지 정리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시고, 또 원하시는 콘텐츠 댓글로 적어주시면 찍어서 가져올게요. 그럼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